지난 8화에서 식장의 문을 부수며 멋있게 등장한 스바루와 라인하르트는 탐욕의 대제주교 레굴루스와 대치합니다. 지금까지 레굴루스에게 싸늘한 표정만을 보여주었던 에밀리아도 두 사람을 보고서는 활짝 웃으며 반기네요.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검성 앞에서도 레굴루스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밖에 쓸 줄 모른다고 라인하르트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라인하르트 또한 자신의 용검은 걸맞는 상대가 아니면 뽑히지 않는다며 레굴루스를 똑같이 무시해줍니다. 그 말에 발끈한 레굴루스가 땅을 발로 찾아 엄청난 충격파가 두 사람을 덮쳤고 라인하르트가 스바루를 들춰보며 회피합니다. 라인하르트는 그대로 레굴루스에게 반격하려고 하였지만 그는 모순적이게도 자신의 신부들을 인질로 삼으며 두 사람에게 움직이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레굴루스의 위협에도 신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레굴루스가 이전에 했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신부들의 무너진 마음 상태가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요구에 라인하르트의 발이 묶이게 되었지만 레굴루스는 한 사람을 간과하고 있었죠. 에밀리아가 즉시 그의 발을 얼음으로 굳히고 칼을 들이밀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지만 에밀리아는 이전에 시리우스에게 패배하고 쓰러져 있었기에 레굴루스의 무적의 권능을 못 본 상태였죠. 그에게 물리적인 공격은 통하지 않았고 레굴루스는 에밀리아의 목을 조르며 그녀마저 인질로 삼습니다. 결국 라인하르트는 그의 요구를 따르겠다고 하였고 레굴루스는 그에게 용검을 내려놓고 앞으로 걸어오라고 말하였죠. 레굴루스의 요구는 간단하였는데 그것은 자신의 공격을 피하지도 막지도 않으며 한 대만 맞아달라는 것이었죠. 스바루는 라인하르트를 걱정하였지만 그는 그의 요구를 수용하고 스바루에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말합니다. 숨은 공략 전 회의에서 스바루가 라인하르트에게 했던 말이었죠. 레굴루스가 가볍게 팔을 휘두르자 라인하르트에게서 엄청난 선혈이 뿜어져 나오며 쓰러집니다. 스바루는 그 모습에 경악하면서도 라인하르트를 믿으며 즉시 행동을 취하였죠. 이미 라인하르트를 쓰러뜨렸다고 생각한 레굴루스는 스바루에게도 인질이 보이지 않냐며 협박하였지만 그의 경계는 한층 약해진 상태였죠. 그가 방심한 상태에서 라인하르트가 큰 불꽃을 휘감으며 부활하였고 스바루가 채찍으로 184번을 잡아당깁니다. 라인하르트는 순식간에 레굴루스와 거리를 좁혔고 에밀리아가 순발력 좋게 만들어준 얼음칼을 들며 그에게 일섬을 그었죠. 레굴루스는 라인하르트의 공격에 뒤로 크게 날아갔고 그는 무사히 에밀리아를 구출해냅니다. 스바루와 에밀리아는 라인하르트의 끔찍한 피자국을 보며 크게 놀랐고 에밀리아가 급히 치유마법을 걸려고 했지만 그의 상처는 이미 나은 상태였습니다. 라인하르트는 자신이 불사조의 가오로 되살아났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방금 전에 라인하르트는 틀림없이 죽은 상태라는 것이었죠. 라인하르트가 무방비하게 일부러 맞아준 것도 있지만 그를 즉사시킬 정도의 공격력이 경악스럽습니다. 예상한 대로 레굴루스는 상처 하나 없이 일어났고 라인하르트는 또다시 그를 걷어차며 자신이 레굴루스를 상대하는 동안 스바루에게 권능의 비밀을 풀어달라고 부탁하죠. 독자들이 가장 기대했던 장면인 라인하르트 대 레굴루스의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오토는 보건술사 다트에게 맡겨놓은 예지의 설을 회수하기 위해 도시청사를 떠납니다. 오토가 위험하게 혼자서 가는 이유는 4개의 수문을 공략하기 위해 이미 모든 전력을 그쪽으로 배분하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토는 길을 가던 중 펠트와 백룡의 빈을 용병단을 마주치게 되었고 그들이 시선을 주고 있는 존재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토가 아침에 마주쳐서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던 상대인 폭식의 나이 바텐카이토스였죠. 오토의 불행 체질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토는 아까 수문 공략 전 회의에서 로이 알파르드의 이야기도 전해 들었기 때문에 폭식은 최소한 2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이 담당하고 있던 대죄주교가 폭식만큼은 복수의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라이는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은 아까의 연설을 하였던 영웅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기에서 라이가 렘의 마지막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턱이 없는 오토는 라이를 구슬리기 위해서 스바루의 위치를 안다고 말하며 그의 관심을 끕니다. 하지만 곧 라이는 오토의 눈을 상인의 눈이라고 간파하며 전투를 시작하려고 하였죠. 오토는 앞에서는 라이를 구슬리고 뒤에서는 자신의 가오인 얼령의 가오를 이용하여 수룡들을 꼬드긴 상태였고 라이는 그대로 수룡들에게 공격당하게 됩니다. 오토가 라이와의 전투를 시작하는 동안 율리우스와 리카드는 또 다른 폭식, 로이 알파르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율리우스는 리카드에게 처음부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연계를 부탁하였죠. 그리고는 자신의 6 준정령들을 이용한 필살기인 알크라우젤리아를 로이에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로이는 그 기술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여유를 부리며 율리우스를 향해 형님이라고 불렀죠. 한편 프리실라는 여유롭게 자신의 드레스를 전투복으로 환복하고 있었고 릴리아나는 여전히 전력이 부족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알도 데려가자는 말에 프리실라는 도시청사의 전력이 약해진다며 두고 간다고 답했죠. 둘의 대화 중 아나스타시아가 방으로 들어오는데 프리실라는 그녀를 향해 여우계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알을 자유롭게 쓰라고 허가하였죠.
그렇게 수문으로 가던 중 프리실라는 릴리아나의 걱정을 알아챕니다. 자신을 가이라고 불러주며 과한 사랑을 주고 있는 키리타카에 대한 걱정이었죠. 시리우스에게 습격당해 행방이 묘연해진 키리타카였지만 프리실라는 마녀교의 목적이 마녀의 유골이라면 10인회의 사람을 죽일 리가 없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프리실라는 10인회의 사람을 죽인 실행자가 마녀교의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죠. 10인회를 습격한 정체를 프리실라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의 대화 중 수문에서 거대한 불꽃이 뿜어져 나오며 시리우스가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프리실라 또한 활짝 웃으며 그녀를 반겼고 그렇게 세 사람의 전투가 시작되었죠. 또 시점을 바꾸어 가필과 비렐름 또한 수문에 도착하였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괴상하게 매달려 있는 세교과 두 명의 마녀교도를 발견합니다. 가필은 미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여자 마녀교도를 맡으려고 했지만 비렐름은 그녀의 정체가 자신의 아내인 테레시아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녀를 맡겠다는 뜻을 밝혔죠. 백경을 쓰러뜨리고 아내의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했지만 마녀교는 여전히 그녀의 유해를 이용하며 악랄한 짓을 벌이고 있었고 그 끔찍한 현실을 마주한 비렐름에게 가필은 자신의 원수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가필은 남자 마녀교도에게 돌진하는데 그는 자신의 복면을 집어던지며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역시 그의 정체는 예상한 대로 볼라키아 제국의 영웅이었던 8팔의 쿠르간이었죠. 그의 최후는 일기의 내용인 8권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쿠르간은 제국에서 가장 견고한 방어로 유명한 성세도시 가클라라는 곳에서 네굴루스 단 한 명에게 도시 채로 함락당하며 그 목숨을 잃었다고 알려졌죠. 이후에 마녀교에 의해 시체병이 되었고 이들 앞에 적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쿠르간은 가필을 무시하듯 두 팔을 깍지끼며 상대하는데 그럼에도 가필은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비렐름은 가필의 양보를 받아 여자 마녀교도와 싸움을 시작하였고 몇 번의 합을 주고받으며 비렐름은 그녀의 복면을 찢는 데 성공합니다. 그 복면 안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테레시아가 푸른 눈을 탁하게 물들이며 비렐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필과 쿠르간의 싸움이 계속되던 중 벽에 붙어있던 세격의 허물이 그들을 덮칩니다. 카펠라는 수문에 자신의 허물을 만들어 놓은 뒤 도시청사로 침입한 상태였죠. 그녀가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들어간 방에는 크루시의 앞을 지키고 있는 페리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 3개월 만에 돌아온 리제로는 드디어 답답했던 습격편을 끝내고 화려한 전투신만이 가득한 반격편으로 돌입하였습니다. 화이트폭스 제작사가 이번 반격편에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작화에서 여실히 드러나네요. 아직 애니만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의문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가오는 화들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3기 9화 리뷰를 마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10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